제가 이건 전부터 이야기한 종목인데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유망한 섹터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단결정 양극재가 네네. 올해부터 나오면서 이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네네. 그래서 비용이 맞는다. 네네. 이런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단결정 양극재가 뭐예요? 이제 보통은 양극재가 다결정으로 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압연을 하게 되면 이제 프레스 기계 넣고 배터리를 만들기 전에 이제 뽑잖아요. 이렇게 돌돌돌로 말거나 아니면 뭐 팩으로 만들거나 할 때 이런 식으로 압연을 해서 이렇게 쭉 뽑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결정 소재는 이게 부서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으로 전해액이 흘러 들어가서 가지가 이제 처지면서 스웰링 현상, 그러니까 부풀어 오른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게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결정을 단결정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걸 압연을 해도 깨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단결정 소재가 지금 우리나라 하이니켈 배터리의 대세가 되고 있고요. 아직 이거를 이제 적용하는 배터리는 비중이 크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가격이 좀 있겠죠. 아무래도 또 여기다 소재 개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생산하는데 더 많은 공정이 추가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결정 이 소재가 개발이 되면서 지금 화재 안정성을 줄이고, 왜냐면 아까 안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깨지면서 이제 부풀어 오른다고 했는데 안 깨지니까 안정성이 높아지고 수명이 또 높아진다고 해요. 네. 여기다 이제 에너지 밀도까지 높아지니까 하이니켈 양극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소재가 지금 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단결정 양극재가 더 보편화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장성이 더 많이 생기면 이게 규모의 경제가 생겨서 이 가격을 낮추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게 느리다면 이제 고급차에 들어가는 좀 고가 라인에 들어가는 배터리로 만들어지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그렇게 네네. 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러면 아직 단결정 양극재, 뭐 이 고전한 미드니켈 배터리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이슈라고 봐도 될까요? 시장 선점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M86이라고 해서 이제 그 제품에는 단결정 양극재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매출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재 쪽에서는 어쨌든 매출적인 부분에서 눈으로 보이는데 이제 배터리 완성품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중국산 배터리에 그 비교를 했을 때 네네. 가격 경쟁력이나 네. 뭐 에너지 뭐 밀도 이런 네네.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그렇죠. 그런 게 나올 수 네. 있는 걸 준비하고 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소재 개발보다는 광산 개발이나 아니면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LFP 배터리에서 팩을 없앤다거나 그 팩을 없애는 건 사실 그 테슬라에서 만든 기술이거든요. 네, 그게 뭐 이전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면 테슬라에서는 전기차 그 특허를 공개해 버리잖아요. 네. 뭐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이런 식으로 뭐 공개를 해버려요. 왜냐면 그래야지 시장이 더 빨리 성장을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재 개발에 굉장히 더 많은 그렇군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잖아. 네, 원자재가 없고 인력, 풍부한 그렇죠. 그 인력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술력. 기술 개발이 중요합니다. 반도체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기술 개발을 굉장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노 기술처럼 이제 배터리에서도 배터리 소재도 단결정이라든지 아니면 입도 사이즈를 더 적게 하는 소입식경이라든지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그렇죠. 네. 중국이 사실 3원계 배터리를 할 수 없었던 게 기술을 못 따라왔기 때문에 예, 차선책으로 LFP 배터리를 개발을 했던 거고요. 요게 이제 ESS 쪽으로만 이제 매출이 발생하다가 최근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셀2팩 기술이 적용이 되지 않았다면은 아마 LFP 배터리가 이렇게까지 반향을 일으키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만약에 없었다면 중국도 이 정도까지 성장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럼 또 한 가지의 우리의 또
그 시청자분들께서 관심 있는 게 에코프로와 포스코 네, 이 양대 축에서 네, 네, 요즘에 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이제 예전에는 에코프로였지만 네네. 이제는 포스코로 그 무게추가 기울었다. 네, 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재밌는 게 음,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BM하고 네. 가격이 또 역전됐어요. 시총이. 지금은 포스코가 이겼어요? 아니요. 포스코가 원래 어, 항상 어, 이기다가 어. 지금 에코프로 BM이 에코프로. 에코프로 PM. BM. 네, 포스코 에코프로 퓨처엠. PM, 포스코 퓨처엠 양극 접체죠. 네네네네. 에코프로 BM이 지금 조금 더 높아요, 시총이. 포스코 퓨처엠보다 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엄청 얘기한 빠졌네요, 것처럼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보다 가격이 낮을 때 사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네. 그게 왜냐면은 당장에는 지금 그 에코프로 BM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2027년 지금 양극재 생산 능력이 연 71만 톤인데 현재는 18만 톤이잖아요. 근데 이제 포스코 쪽을 보면 2030년 양극재 생산 능력이 연 100만 톤이에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포스코가 우위죠. 3년 정도 차이가 예, 있네요. 3년 전으로 차이나는 게 저 좀 웃긴 것 같은데 2030년, 30년, 2027년, 27년 맞추면 되는데 얘네들이 약간 경쟁 심리가 있어서 약간 엇갈리게 제시를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같은 날짜에 하면은 비교가 더 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애둘러서 좀 그럴 수 있겠네. 장난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양극재 생산 능력이 10만 5천 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현재 18만 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에코프로 BM이 그래서 18만 톤이니까 약 7만 5천 톤이 더 많잖아요. 그 매출적으로 봐도 에코프로 BM이 좀 더 앞설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게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이제 전구체도 이제 둘 다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2027년까지 전구체 생산량이 연 21만 톤, 현재는 5만 톤. 포스코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전구체 생산 능력 연 44만 톤, 현재 15,000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이제 포스코가 2차 전지 섹터에 공격적으로 몰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저렇게 또 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수급에 대한 재료 수급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재료 수급이 원활해야 공장 증설도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객처에서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요? 네,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 SDI, SK온 정도가 주 고객처인데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는 주 고객처가 LG에너지 솔루션, 얼티엠셀즈, GM, 삼성 SDI입니다. 제가 포스코가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보통 전통적으로는 하나의 고객처가 생기면 다른 고객처 별로 안 받잖아요. 에코프로가 원래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네, 삼성 SDI에 좀 주력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가 리튬이 이제 모자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범용적으로 포스코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공급을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의 주 고객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이런 점으로 인해서 수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에코프로가 앞서지만 수주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스코는 이미 100조 원 이상의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저 계약이 만만치 않은 거고요. 더군다나 대부분이 바인딩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이거 생산 못 하겠어. 우리 그만하자. 이런 그냥 MOU 같은 게 아니고요. 바인딩 계약이에요. 바인딩 계약. 그래서 보면은 에코프로보다 포스코 그룹 쪽의 바인딩 계약 비중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가 더 마음 놓고 증설을 할 수 있겠죠. 취소될 게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인딩 계약이라는 건 진짜 좀 이렇게 실행 의지가 더 큰 네, 그런 걸로 거의 봐요. 강제적인 계약이죠. 예. 그러니까 야, 내가 너한테 100만 원어치 살게. 그럼 사야 줘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네. 그렇군요. 만약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엄청 많겠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포스코 홀딩스나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네네. 이런 쪽이 조금 더 네, 앞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성견지명이 있으신데 이게 보통 기술력에서는 에코프로 BM이 높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에코프로 BM을 좀 더 선호했던 것 같긴 한데 수주 계약이나 뭐 원자재부터 시작해서 내재화 이런 걸 봤을 때 장점이 있는 거군요, 포스코가. 기술력으로 보더라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기술력이 좋은 것뿐이지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자회사들 특히 철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것들, 뭐 광산 개발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기술력이 절대 뒤처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결정 양극재도 포스코도 만들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 100전 이상의 양극재 수주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술력이 떨어져서 나 에코프로에 할래.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네요. 네네. 그렇죠. 저렇게 100조 원을 할 이유가 없지. 그렇죠. 그렇구나. 삼성 SDI가 굳이 왜 포스코 퓨처엠에 계약을 했겠어요. 에코프로에 계속 주문을 해도 되는데. 네. 강점이 또 있다라는 거죠. 포스코만의 강점이.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에코프로랑 포스코 그룹, 에코 형제, 포스코 형제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네. 뭐 2차 전지만 너무 또 얘기한 것 같아서 네네네네. 또 그 네오님은 또 굉장히 다방면에 박식하시잖아요. 다른 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2차 전지 외에 또 좀 주목해야 돼 그런 네. 섹터나 뭐 그런 분야가 있을까요? 제가 이건 전부터 이야기한 종목인데요. 제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 섹터, 이제 유망한 섹터가 저는 이제 2차 전지랑 로봇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인공지능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사실 인공지능은 당장에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오진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 성장성을 땡겨오는 건데 불안하잖아요. 사실 언제 미래 성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미국에도 너무 좋은 데 많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뭐 지금 미국도 보면은 막 그 챗 GTP 만든 사람 막 쫓아내고. 맞아요. 네, 그 사람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가고 막.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죠. 오픈AI랑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그쪽으로 가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게 정말 왕자로 올라갈지도 아직은 모르겠고. 그쵸.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로봇주는 지금 이제 체감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뭐 현대차만 보더라도 뭐 다이나믹스 로보틱스 인수하고 지금 현대차요.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에서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지금 인수를 하면서 로봇에 굉장히 치중을 많이 하자.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대차 공장을 자동화로 하면 얼마나 많은 이윤이 더 창출이 될까요? 그럼요. 네, 물론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제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봐도 현대차에서 더 이상 인력을 뽑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더 이상 많은 인력을 뽑지 않고 지금 리밋을 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요? 네, 대신에 지금 일하는 근로자들의 월급을 올려줬다고 그래요. 많이 올려줬다고.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 인력만 돌리고 나머지는 공장 자동화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인력 구조 조정에 들어가겠다라는 거죠. 야, 네, 그렇구나. 왜냐면 인력을 계속 뽑으면 걔네들 계속 또 노조 활동할 거고. 네. 그럼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테슬라도 다 로봇으로 하고, 네, 다 미래를 벌써 보고 하고 있잖아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 시설 굉장히 많이 접목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다이캐스팅 전에 설명을 들었네요, 제가. 기가프레스? 예. 그 기가프레스에서 이제 다이캐스팅 그 기술력을 또 도입을 해서 한 번에 빡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인력 감축을 그렇죠.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생산 쪽에서도 이제 로봇 도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 계열사 2차 전지 공장 증설하는데 대부분 매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래서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진짜 현실이네요. 네, 로봇 자동화, 그 스마트 물류 뭐 이런 것들에 로봇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기업이 이제 감속기 만드는 회사. 로봇에 이제 관절마다 감속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꺾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죠. 꺾으려면 여기 모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감속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감속기의 우리나라 최대 강자가 SPG입니다. 네, 그래서 이 SPG가 제가 진짜 10몇 년 전부터 봤던 기업이고요. 뭐 한 7, 8천 원 하던 기업이 지금 이제 31,200원? 31,000원, 2,000원 수준까지 올라왔어요. 그 전에는 더 많이 올라갔고 지금 이제 좀 조정이 왔는데 뭐 3만 원대 왔다 갔다 할 때 뭐 사도 뭐 나쁘지 않다. 앞으로 계속 성장을 회사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국내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이 로봇 감속기 생산을 위해서 증설에 나서면서 생산 규모가 2025년 말까지 2배 이상으로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증가가 되겠죠. 네.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감속기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뭐 그냥 공장용 기계는 팔만 있지만 휴머노이드
로봇은 목도 돌아가야 되고, 예? 요 팔목, 뭐 발목, 뭐 무릎 다 들어가잖아요. 관절도 들어가요. 그렇죠. 이 손가락까지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와이어 같은 거 연결하면은 뭐 되니까 당기면 되니까. 근데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제 로봇 사회가 다가올수록 이제 감속기 시장은 굉장히 커질 거고, 로봇 회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감속기 생산하는 회사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네. 글로벌 경쟁력도 있는 거예요. 글로벌 경쟁력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뭐 SPG가 저렇게 떠오르기 전에는 저런 이제 감속기는 일본에서 많이 수입을 해다 썼는데, 이제 우리나라가 또 그런 것도 잘 하잖아요. 그런 이제 소재 개발이라든지 저런 부품 개발을 잘 하기 때문에, 또 보면은 이제 포스코 쪽에서도 이제 저런 감속기나 모터에 들어가는 강판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엮여서 일본보다는 좀 우위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앞서서 반도체 겨울이 끝나간다 네네네. 한번 해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네.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부터 반도체 시황을 보려면 재고 수준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하반기쯤부터는 좀 해소가 될 거다 얘기를 들었고요. 다행히 잘 맞았어요, 예측한 게. 그래서 그러니까 저 네오님 만나서 그 올해 초부터 샀으면 네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네. 반도체주는 상당히 재미가 없었잖아요, 이번 연도 내내.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7만 원대 회복이 됐고, 이제 뭐 9만 전자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당장 이번 연도 안에 9만 전자는 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고가 아직 다 해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는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었고, 재고 수준이 4분기까지 아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되는 시기가 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일부 고객사의 4분기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을 인상을 지금 진행을 했고요. 그렇구나. D램이 전분기 대비 약 11에서 25% 정도 올렸고, 낸드는 약 2%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는 이번 4분기에 약간 좀 턴 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분기까지는 마이너스가 날 것 같고, 내년 상반기 1분기나 2분기부터 이제 수익이 다시 정상화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두가 HBM이잖아요. 네네네. SK 하이닉스는 HBM 또 잘한다고 하는데 네네네. 좀 HBM 쪽은 어때요? HBM은 내년에도 잘 팔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엔비디아에서 최근에 H100보다 더 좋은 H200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HBM 3E 제품, 그러니까 5세대 공정이거든요. 5세대 제품인데 요걸 이제 독점 공급하기로 했어요. 독점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는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속적으로 HBM 시장에서 내년에도 업계 1위 지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업황 만약에 회복이 되면은 삼성전자보다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좀 여러 개 해서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이제 파운드리도 있고 이제 또 전자산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메모리 거의 몰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이라는 신의 한 수를 잡은 거죠. 그렇죠. 삼성전자보다 먼저 개발을 했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HBM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HBM 이슈가 계속 꾸준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면 내년에도 인공지능 이슈가 또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 엔비디아에서 없어서 못 팔잖아요. 웃돈 주고 살 정도라고 하니까. 맞아요. 네, 인공지능 반도체가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 속에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내년에도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촬영 한 1시간 전에 엔비디아 주가가 보니까 네네. 올해 최고치더라고요. 네네네. 엔비디아 주가가 테슬라보다 높잖아요. 높아요. 네. 그리고 무슨 퍼가 100, 200 되는 것 같은데 내년에 20 몇이야. 네. 그만큼 이제 성장성이 엄청나게 크고 매출이 쭉쭉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없어서 못 판다니까요. 그 어제 신문에 보니까 그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데서도 반도체 뭐 만든다고 그러고 설계한다고 네네. 성능도 괜찮다고 뭐 이러는데 그래도 뭐 엔비디아가 한동안 가겠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GPU가 아니고 CPU만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버금가게끔 만들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판도가 바뀔 수는 있는데 당장 바뀌진 않는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독주가 향후 한 1, 2년은 지속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오님 이렇게 해서 진짜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로봇, 반도체까지 네네. 이렇게 한번 이렇게 섭렵을 해주셔가지고 오늘 네. 너무 잘 이해가 됐고 또 무엇보다도 뭐 2차 전지의 미래 사실 뭐 그거 주식가의 미래는 네네.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고 그렇죠. 아무도 알 수 없죠. 네, 신의 영역이고 근데 네. 우리가 또 공부는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또 거기에 베팅을 했을 때 당연히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오늘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셔서 네네. 특히나 이제 2차 전지를 좋게 보시는데 아무리 공부해도 좋은데 주가가 안 올라서 네네네.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혹시 네네. 있었다면 위로가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귀중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의 겨울이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시장에 들어올 만하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도 항상 제가 예전부터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게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적립식 투자로 자기가 꾸준히 보고 있는 공부된 종목을 들어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동산 시장은 좀 안 좋지만 주식 시장은 이제 좀 좋아지기 때문에 비중 조절에도 좀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그런 식으로 좀 돈의 흐름을 따라가셨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네오의 지식창고의 네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